지식과 정보가 돈을 벌어주는 시대. 누구나 부동산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부동산으로 돈 번 이야기. 당신도 부자가 될 기회가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최강 마스터들이 족집게처럼 콕콕 찍어주는 부동산 정보. 경매, 신축, 리모델링, 매물 추천.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스마트한 부동산 투자.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부동산 스토리. SBS CNBC 부스에서 확인하세요. 안녕하십니까. SBS CNBC 부동산 스토리 수익형 부동산 TV의 김호 마스터입니다. 수익형 부동산 현장이 정답이다는 캐치프레이즈로 수익형 부동산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방송. 보시면 돈 되는 방송, 안 보시면 돈을 버리는 방송입니다. 오늘 2018년 4월 25일 수요일, 벌써 4월의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저희가 거의 한 달 만에, 정확히 27일 만에 방송을 내보냅니다. 한 달 더 늙었죠. 자, 한 달 동안 거의 드루킹, 남북 정상회담, 이런 키워드로 거의 뉴스를 도배하는 것 같은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2018년 4월 25일 수요일인데요. 다소 긴 제목의 수익형 부동산 투자 상품, 최고 수익률과 최고 안정성이라는 두 테마를 주제로 1시간 동안 두 분의 최고 현장 전문가를 모시고 유익한 방송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두 주인공 중에서 먼저 선택된 최고 안정성의 수익형 투자 상품, 바로 서울 지하철 9개 노선 중에서 최고 황금 노선이라고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하죠. 2호선 상왕십리역 6번 출구 5m입니다. 바로 5m 앞에 자리 잡은 초역세권 동현트리밀스 주상복합 상가 분양 물건이죠. 이 부분에서 정확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청자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시고요. 귀도 활짝 여시고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희 김호 마스터의 수익형 부동산 TV에 참여해 주신 두 패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오셨습니다. 네. 현장 전문가 권호상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다른 데서는 듣지를 못하는 그 칭호인데 현장 전문. 이거는 참 기분이 좋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 27일 전 방송이죠. 저기 미사지구의 헤리움 오피스텔 분양 방송에서 아주 활약을 해주시던 젊은 현장 전문가 전희재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나날이 더 잘생겨지셨습니까? 아직 살이 붙어서 더 잘생겨진 거예요? 피부 화장품 바꾼 것 같은데 뭐. 그러게 윤기가 다르구만. 어디 거 쓰시는데? 선블럭. 자, 아무튼 오늘 방송 내용이 일단 매물 방송이에요. 분양 방송이라기보다는 현재 수익형 상품 중에서도 수익률, 그리고 실투자금, 그리고 내용적인 면에서 구체적으로 픽스가 된 상품이기 때문에 아마 시청자 여러분이 저희가 이제 이해하는 이해도가 훨씬 다른 때 방송보다는 조금 더 정확하고 심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좀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권호상 팀장님? 뭐 아시다시피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 좀 만나보려고. 네, 저희가 소개하는 물건과 관련된 거에 관심 가져주시는 분 좀 만나보려고 애쓰고 있었죠. 현장 쪽은 좀 어떠십니까? 뭐 사실 지금 현재 4월달 되면서부터 다른 분야에 계신 분들도 인정하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좀 가라앉고 관망세로 돌아선 건 사실이에요. 근데 어차피 제가 방송 중에 소개하면서도 이야기할 얘기는 있지만 금리가 어떠네, 뭐가 어떠네, 지금은 두고 봐야 되네, 더 떨어질 수 있네, 이런 얘기 하는데 이럴 때가 호기인 경우도 있고. 그렇죠, 맞아요. 예,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저도 좀 변했으면 좋겠는데 딜레마가 금리가 저쪽에서 오른다 하도 내가 은행에다 맡긴 돈은 이자가 늘지를 않아요, 그렇게. 정확히 보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로 아까 잘 말씀하셨는데 안정적이게, 물론 소액인 분은 안정보다는 수익률이 더 중요하긴 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파는 아이템이 조금 안정적인 걸 원하시는 분들이 맞는 거니까 그런 거대로 타이밍이 맞춰질 거라 보고 있고요. 그 사이에도 미리 생각하셔서 관심 가져주신 분들을 여러 번 만나봤는데 조율 중에 있어요. 조만간에 좋은 소식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전해 팀장님은 어쨌든 우리 권호상 팀장 상가 쪽에 어떤
그 권역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고 반대로 물론 이제 같은 수익형 상품이지만 네. 그 어쨌든 전체 매가도 조금 상가보다는 좀 저렴하고 실투자금도 또 저렴하고 오류동 쪽 그 네. 오피스텔 분양 현장에 전희 팀장님 계시는데 그쪽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오류동은 생각보다 이제 뭐 구로구 끝자락이라서 그런지 모르는데 분양가 굉장히 저렴하기는 해요. 네. 뭐 타 지역에 비해서는. 근데 마찬가지로 권호상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용합니다. 네. 너무 솔직하신 거 아닙니까? 조용하더라고요. 원래도 근데 동네가 좀 조용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호재는 좀 많이 터지고는 아, 있어요. 그래요? 네, 아, 그래서 구로구 쪽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뭐 나중에 전화 한번 주시면 또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현장 이름이 저는 칸타빌레 5차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네,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전화 주세요. 자, 그 오늘 방송에 앞서서 뭐 저 간단하게 좀 몇 가지 이제 그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방송에 전 키포인트를 두고 있느냐, 네. 그거를 한번 좀 논해볼자면 첫째는 이제 저희가 뭐 지난 몇 번의 방송 중에서도 이제 중구 권역에서 왕십 뉴타운을 집중적으로 한번 조명해드렸는데요. 왕십 뉴타운 현재 분위기와 금일 오늘 그 소개드리는 동현드림힐스 복합 상가하고의 이거 연계성 혹은 차별성,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이제 오늘 이제 뭐 방송 내용에 분명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10년 계약을 했어요. 글로벌 프랜차이즈인데 이제 정확히 상호는 말씀드릴 수 없고 어쨌든 굉장히 일군 브랜드고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뭐 계약금이라든지 중도금이라든지 잔금 일정, 뭐 들어가는 이제 그 순차적인 자금 일정과 수익률, 그리고 뭐 기타 다른 상가와 특별한 그 차별성 있는 부분을 한번 중점적으로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지금 상가 그 동현드림힐스 상가를 구체적으로 한번 좀 브리핑을 우리 이제 현장 전문가 권호상 팀장님께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그 굉장히 오랜 동안 네. 봐온 지역은 맞습니다만 이렇게 상품으로 설명하기는 좀 처음이라 저도 자료를 보면서 숙지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네. 일단 상왕십리역 6번 출구 앞일 거예요. 네네. 바로 앞에 위치해 있는데 대지 면적 261평에 지금 오피스텔 건물로 올라가는 네. 부분입니다. 지하 3층부터 지상 14층으로 되어 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제가 우리가 익숙한 주상 복합형으로 네네. 그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1, 2층, 지하 1층까지 그 상가구역으로 네. 공개지역으로 나와 있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면이 굉장히 이쁘게 잘 완성됐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뭐 그 이전 옆에도 네. 동인 거기가 뭐였죠? 옆에가? 레반트입니다. 동인 레반트가 네, 5번 좀 출구 만들어진 앞이죠? 지가 한 10년 이상 된 그렇죠.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 앞에도 뭐 그럭저럭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1층 상가들은 잘 활성화되어서 운영 중에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사실은 그쪽이 우리 덕을 보게 생겼습니다. 어부질인가요? 예, 사실은 들어올 만한 브랜드가 트라이를 했고 네. 그리고 그럴 것이 들어왔다고 봐지는데요. 사실 왕신이 뉴타운의 그 왕신이 뉴타운 센트라스와 그 텐질인가요? 네, 텐질만 보더라도 뭐 배우 수요가 어마어마해요. 거의 근데 6,000세대 가깝습니다. 예, 근데 그런 거대로 그런 브랜드에서 거기를 욕심 안 낼 수가 없는데 사실 네. 마땅히 들어갈 만한 자리가 없었어요. 네네. 예, 그래서 고민에 있었고 그런 와중에 이제 그분들 접근성이 좋으면서도 이제 역세권을 끼고 있는 자리다 보니까 네. 뭐 이분들이 뭐 공격적으로 다 왔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위치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대로 기존에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같이 산다는 게 아니라 네. 기존에 있는 것들도 그럭저럭 잘 운영이 왔는데 저희 때문에 살게 됐어요. 네. 얘네가. 예,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지금 뭐 화면이 나가고 있는 건가요? 이제 처음에 이제 드린 거 이제 건물 기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위치적인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리면서 어느 정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뭐 왕신 유타라든가 뭐 이런 것들 주위에 아파트 단지 잘 상세하게는 안 나왔습니다만 뭐 아파트와 오피스텔 전체를 아우르면 인원수는 꽤 되죠. 그렇죠. 거기다가 왕신 유타 길 건너편으로 뭐 뉴스테이라고 하나요? 네, 맞습니다. 예, 한 600여 세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추가 인원에 뭐 들어오는 것들도 있고 아시다시피 뭐 워낙에 임차 수요가 풍부한 곳이라 네. 지속적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이 들어오는 브랜드도 10년을 기꺼이 임대를 한 것 같아요. 네. 당신들의 뭐 상권 유지라든가 뭐 애써 만들었는데 끊으면 안 될 거 그렇죠. 아니겠어요? 예, 그런 이유에서 했다고 봐지고요. 다음 장 보시면
사실 근생 지역 전체가 다 임대가 나가 있는 상황인데 네. 저희가 추천을 뭐 전체를 다 드릴 수는 없을 그렇죠. 것 같아서 네. 이제 아무래도 현장을 방문하시면 가시성이 좋은 곳에 눈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하철 출구에서 나왔을 때 1, 2층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이제 저희 그 등기상에 그리고 건축 대장상에 있는 걸로 표시된 거로 뭐 한 3가지 오실 정도 네. 빼봤습니다. 이제 1층 부분이 102호 네. 전체 통으로 이제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마련해 봤는데 네네네. 전용 면적 60.27평입니다. 굉장히 넓죠? 네. 예. 그 넓은 게 이제 필요한 업종이다 보니까 이제 이 정도 크기가 음. 되는데 근데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계약 면적이 네. 실제로 상가를 좀 보러 다니신 분들 뭐 저희도 많이 합니다만 60평 대체 계약 면적이 얼마예요? 뭐 120평 뭐 네, 보통 두 배죠. 130평 되겠네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저도 뭐 깜짝 놀랐는데 음. 77.82평입니다. 음. 요게 여러분이 내셔야 될 음. 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평형대거든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가져가는 게 60.27평이니 네. 전용 평당가와 계약 평당가가 뭐 사실 차이가 거의 뭐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전용률이 그런 상당히 물건이거든요. 높은 그런 특중인 상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전용률 제가 계산해 보니까 여기 표에는 안 써 있는데 네. 77.41%라고요. 77.41%. 제가 듣도 보도 못한 네네네. 전용률이 나와서 아주 굉장히 알찬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들어온다는 그 업체의 메인 입구 쪽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오피스텔 주출입구도 옆에 있게 돼서 그렇죠. 사람들이 주로 동선이 이루어지는 곳인데 그 중에 전면 가시성이 좋은 B101호와 네. B102호를 소개해드리게 되겠습니다. 네. 자, 보시는 거에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 저 맨 오른쪽일 거예요. 네네. 101호인데요. 이거는 전용 면적 14.47평이고 계약 면적 이것도 참 그 전용률이 좋습니다. 20.94평입니다. 네네네. 네, 거의 전용률이 70%가 나오죠? 네, 거의 70%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옆에 좀 널찍하죠. 네. 102호가 있는데요. 65.06평 전용 면적으로요. 그리고 계약 면적은 50.74평 네네. 되어 있습니다. 둘 다 70% 가까운 전용률을 나타내고요. 그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거대로 각 층마다 사용하는 용도는 뭐 그 업체에서 맞춰서 하겠지만 이제 전면에 보이는 걸로 약간 높은 위치에 있는 거에 네. 가시성이 있는 곳과 그 사람들이 다니는 동선에서 좀 더 가까운 네, 이 그렇습니다. 1과 2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그 주목할 점이 네네네. 그럼 주위에서 요즘 그쪽에 상가 시세는 얼마나 하나요? 지금 전용률이 좋아서 우리가 내는 돈에서 참 그 뭐랄까 그걸 뭐라고 그러죠? 내는 돈에 대해서 비해서 가치가 높은 걸 뭐라고 그러죠? 가성비라고. 그렇죠. 요즘 많이 쓰는 그건 뭐 가심비라고도 하시더라고요. 네, 뭐 네. 많이 셀러서 하는데 가성비가 놀라운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럼 주위 여건은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뭐 여러 군데 있을 수 있겠죠. 뭐 그렇죠. 부동산에 가면 뭐 매매 물건도 있을 수 있고 하는데 최근에 그 분양했었던 물건들 중에 뭐 가장 대표적인 그 아파트 아까 저희가 배우 수요를 말씀드렸으니까 그 저희랑 손님을 나눠 가질 수도 있는 네. 이제 그런 분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단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도 저희 쪽에 들어오는 브랜드가 들어갈 자리들이 그쪽이 실제 없었어요. 맞습니다. 혹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업종의 그 성격이 좀 달라요. 예, 그래서 그쪽에 가실 분들에게 오히려 저희가 들어온 그 브랜드가 들어갔으면 오히려 그 상권에 솔직히 도움이 됐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근데 아마 이분들도 뭐 충분히 알아봤겠죠. 근데 뭐 그 맞춰서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여건이 안 맞으니까 저희 쪽으로 오셨다고 보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네. 센트러스의 세 구역 정도를 나눴는데 네네네. 저희랑 좀 더 가까운 건 센트러스 컬처 스틱 같아요. 음. 이쪽은 지하철 지하 쪽으로 그 지하 1층 쪽으로 연계가 돼 있다는 걸로 그쪽에 오히려 상권이 발전돼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네. 생활 밀착적 상권입니다. 저희도 사실 뭐 생활 밀착적 업종이 들어오는 거 맞는데 네네. 이쪽 평당가가 1층에서는 조금 그 안쪽으로 네. 그 내부 복도로 인해서 안쪽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저희도 뭐 많이 가봤습니다. 그쪽은 이제 분양 평당가가 조금 쌌는데 1,800대였는데 네. 제가 전면부 앞쪽으로 있는 곳들은 4,400대. 음. 물론 지금 네, 그 정도쯤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지하 1층으로 상황심리역에서 아마 1번 출구 정도일 거예요. 그쪽 네. 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걸로는 이제 1,030대 30만 원 정도에서 2,990, 뭐 3천만 원대 정도 되어 있다고 그렇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이제 그 표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물론 평당가가 조금 더 높게 나온 것들도 있곤 한데 이제 조금 거리가 있으니까 네. 제가 이건 이제 표를 좀 참고해 주시고 제가 소개해드린 건 요 반대편에 있는 저희랑 어차피 같은 손님들대로 손님들 그를 맞이하려고 하는 곳들의 단가를 알려드렸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가격은 아직 오픈을 안 해드렸는데 네. 이걸로 1층 평당가로 봤을 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1820대에서 14,460대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아까 말씀드린 거대로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면은 네. 대로변 그리고 사람들이 다니는 유동에서 전면에 보이는 자리입니다. 뒤쪽 후면에 네, 붙기고 이면으로 되어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음. 이제 그런 걸로의 평당가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의 가격에보다 현저하게 저렴하다는 거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정도 좀 간략하게 할게요. 네. 그 사실 이제 뒤에 이제 한 장이 더 있는데 네. 요게 이제 수익률표라는데 가급적 뭐 나왔으니까 요거 뭐 한번 좀 풀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도록 할게요. 음. 사실은 제가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렇죠. 사실 그 저 처음에 소개하실 때 마스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상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수익성이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그럼 뭐냐?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안정성이에요. 네. 그 말씀드렸죠. 자신이 이거를 할 수 있는 돈이 여력이 됐다. 자금력이 있다. 네네. 여유 자금이 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가장 소극적인 방법은 뭐 개인도 그런 걸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국채를 산다든지 뭐 가장 쉬운 건 은행에 넣어놓겠죠. 적금을 댄다든지 뭐 이제 그가 가장 소극적인 방법인데 조금만 그쪽에서 저희가 하는 게 수익형 부동산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실 이 상품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의 그 포인트랄까 관심이 사실 뭐 그런 건 아니겠는데 자 수익형 부동산인데 지금의 현재 수익형 부동산에는 뭐 세 가지 뭐 방점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안정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요즘은 아주 추세죠. 그리고 상가는 안정성이 중요하다는 것이 더 제도가 되는 것이 월세는 어차피 올라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않고 지속적일 수 있느냐. 네. 내가 기본적으로 투자된 금액이 얼마든 간에 그게 보존될 수 있는 거가 기본으로 깔려줘야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그런 가운데 오르는 거 맞습니다. 아니겠어요? 예, 그런 가운데 저희가 이제 들어오는 임대업체를 말씀드리는 건 그거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생긴다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점에서 수익형 말씀드리기 전에 두 가지 먼저 짚어드리고 말씀드릴게요. 네. 위치 자체가 대규모 인원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영원히 변하지 않은 2호선 출구 앞이에요. 맞습니다. 중요하죠. 예, 그런 가운데 지금 현재 가격대가 있고 물론 당연히 월세를 받으시는 수익률도 올라가겠지만 집가 상승까지 상당히 바라볼 수 있는 지역임을 강조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런 다음에 그런 것들로 계속 그거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걸로 임차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까지 되어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당장 투자했을 때 그래 장기간으로 바라볼게 안정적이라니 한번 가볼게 네네네. 그런데 그래도 투자를 하는 거니까 얼마 남는 건 좀 알고 싶어. 이렇다면 제가 드릴 말씀이에요. 이게. 그렇죠. 예. 자, 수익 이러 여기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자, 수익으로 가면 어디 가나 다 들으셨을 거예요. 내 투자금 얼마냐? 그 융자 얼마나 되냐? 그리고 융자했을 때 얼마나 이자를 내야 되냐라는 게 있겠죠. 이게 좀 약간 놀라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수 분양 물건이면 상가면은 그 집단 대출 갔을 때 사실 대출이 안 될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완성된 물건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걸 좋아하시죠. 완성돼서 임차가 보여지는 물건을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권할 만한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101호 기준으로 저희가 작성을 해봤는데
대출이 50%를 우리은행에서 해줄 수 있다고 나와 있고요. 네. 이율은 물론 아시다시피 그 나라법이 좀 조정이 됐기 때문에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나 평균 약 대출 3.5% 정도부터 네네. 시작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실투자금과 대출 50%할 때 그 가격이 똑같죠. 네. 예, 그리고 이자를 이제 아까 말씀드린 3.5로 해서 나오는 금액대를 넣고요. 그로 인한 월 이제 연이자니까 네네네. 월이자로 이제 나누기 11에서 냈고, 그리고 이제 저 가져가시는 월세가 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밝혀져 버리네요. 예? 이거 오시면 들으셔야 그리고 깜짝 놀라셔야 될 부분인데 그렇죠. 예, 표면적으로 그냥 나타냈는데 네, 보증금 얼마에 월세 이 정도 받습니다. 예,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자랑 감감했을 때 이제 연수익이 얼마, 네. 그리고 월 수익이 얼마, 그래서 수익률이 대출 시 얼마, 미대출 시 얼마. 이 옆에 표는 조금 자금대가 조금 여유가 좀 덜 있어서 네. 그 10년 임대차다 보니까 네네. 뭐 이자 낼 것까지 걱정이 안 될 정도로 월세가 나오니까 그렇죠. 저희가 한번 작성해 봤어요. 게다가 조금 다른 거대로 좀 대출률을 올리다 보니까 뭐 전체가 3.5로는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가정에서 좀 올려서 4%대로 계산을 봤거든요. 네네. 그래도 변하진 않네요. 수익률이. 네, 이런 정도로 안정적이면서도 이런 고급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자, 오늘 방송을 하면서 제가 요 아주 키포인트로 하는 게 사실은 우리 전희재 팀장님도 그렇고 권은성 팀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왕십리 권역 그리고 이제 뉴타운 권역에서 굉장히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린 게 현장에서 발로 뛴 게 3년 가까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쪽 지금 동현드림힐스 오피스텔도 저희가 연계돼서 분양을 다 완판을 시켰고요. 근데 어쨌든 상가는 요즘 사실 불경기입니다. 참 뭐 공실도 많고 뭐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 얼마 전에 말씀드리기 죄송해요. 얼마 괜찮습니다. 전에 뭐 신문 기사 보내주신 거 보니까 죄송합니다. 뭐 지역까지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뭐 굉장히 사람들이 기대가 컸던 신도시급에 그렇죠. 네네. 그 정책이란 게 그래요. 뭐 여러 사람 정책이 나와 있어도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의 이해관계가 합쳐지다 보니까 뭐 전면 수정도 될 때도 있고 뭐 사실 여러 군데 받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백지화되는 경우도 심한 경우 백지화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거대로 좀 힘겨워하시는다는 어떤 기사를 봤어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저희가 참 뿌듯하네요. 이런 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 오늘 좀 방송의 이제 키포인트 자체가 뭐 저희가 오늘 이제 두 건의 이제 매물 방송을 보내드리는데 첫 번째가 이제 최고 안정성이라는 데 방점이 뒀는데 아까 이제 권은성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서도 조금 이제 투자 성향도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뭐 공격적인 투자 부분들도 있고 또 보수적이나 좀 적게 가져가더라도 보수적인 투자 성향을 가진 그런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 수익률표를 딱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킬 수 있다. 수익률도 결코 다른 물건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뭐 이제 투자를 많이 해보시는 분 같겠지만 서울 중심부 사실 상가 수익률 4%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오래된 건물에 이제 오래된 임차가 맞춰진 부분이라 수익률이 좀 높을 수가 있는데 최근 뭐 2, 3년 부분에 대해서 서울 지역의 어떤 토지 상승률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렇죠. 그래서 토지 원자재 가격이 상승분이 오르면 당연히 거기에 이제 분양가 자체도 오르고 분양가가 오르다 보면 수익률을 맞춰야 되니까 임대가도 상당히 오르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어쨌든 오늘 물건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 자체도 그렇고 안정성 면에서 두 가지 부분을 다 가지고 있다. 물론 이제 황금성 부분은 나중 문제입니다. 그거는 황금성이라는 거는 그때 경제 상황에 따라 가지고 변동될 수 있는 폭이 가장 큰 부분이 사실은 저는 이제 황금성 부분이라 보거든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심리시장이기 때문에 그 물건 자체가 지금 현재는 굉장히 수익률이 높다. 뭐 이렇게 가져갈 수 있고 뭐 대출의 어떤 정책 부분에 따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황금성 부분은 이제 심리시장에 왔다 갔다 한 부분인데 오늘은 황금성은 뭐 부차적인 문제고 장기 보유로 해도 괜찮고 그리고 수익률 면에서도 다른 물건에도 결코 떨어지지 않으니까 굉장히 좀 좋은 상품이다라는 부분에서 제가 포인트로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전우재 팀장님의 이제 순서인데요. 그래도 이제 젊고 어떤 이제 포인트 공격적인 부분을 많이 보시니까
뭐 오늘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나 어떤 질문 사항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심 팀장님보다는 참 겁이 좀 덜 나네요. 아, 참 편안하네. 제 얼굴이 순한 것처럼 뭐 이렇게 좀 보고 있나 심 순하기는 한데요. 팀장? 예, 예. 안 보고 있을까 오늘 좀 일이. 아, 그렇대요? 예. 제가 질문은 따로 뭐 안 드리고 어차피 뭐 저도 여기 근래에서 이 지역에서 한 2년에서 3년 정도 분양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네. 보시면은 신당 사거리에서 왕십리역까지 가는 길이 가장 유동이 많아요. 네. 근데 이 상황십리역은 중간에 껴있는 입지다 보니까 네네. 유동 인구는 말할 것도 없이 가장 높고 많고, 그리고 이제 슬기슬기 이게 자료를 넘기면서 보셨을 거예요. 네네. 일본계 국내 최대 균일가 생활용품 브랜드라고 하면 웬만한 분들은 다 유추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요거 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한 계층으로는 절대 못 들어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1층, 뭐 지하 1층 요런 식으로 임대가 확정이 돼 있는 거고, 이제 권 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다가 팩트를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어떤 팩트인가요? 10년 동안 이제 3회에 걸쳐서 5%씩 증가를 합니다. 네. 이제 이게 가장 높은데 이게 월세가 5%씩 증가를 하다 보면은 이제 수익률이라는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면에서 굉장히 높아져요. 어차피 장기로 보고 가실 거니까. 네네. 그리고 상가는 뭐 아파트라든지 오피스텔에 비해서 프리미엄 붙는 속도가 굉장히 빠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이제 앞에 받쳐주는 이제 유동 상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왕십리 뉴타운에 있는 네. 예, 거주자분들이라든지 웬만한 거를 다 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었을 때는 최근에 분양을 하는 상가 중에서는 거의 탑3 안에 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따로 질문은 안 드리겠고요. 뭐 대출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나오고, 네네. 어차피 한국은행에서 기준 금리를 정한 게 1.5%로 동결해 놨기 때문에 다른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겠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은 언제든지 문의 전 한번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이쪽 상가에 대해서 뭐 오피스텔도 그렇고 이제 상가에 대해서 이제 잘 알다 보니까 아까 이제 권호상 팀장님께서 이제 세세하게 다 설명을 해주셨지만은 좀 몇 가지 한번 좀 짚어보면, 이게 이제 사실은 그 대로변 전면 쪽하고 이게 북향입니다. 그 센트럴스 방향이고, 그리고 뒤쪽에 이제 아파트 그 군집 아파트 지금 남향이긴 한데 사실은 이제 표고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표시된 부분이 1층이 사실은 남향 쪽으로 보면 2층 상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B1으로 표시되는 거 B1 그 101, 102가 이제 대로변에서 이제 공부상으로는 B1이라고 표시돼 사실은 대로변 1층 상가고, 그런 쪽은 이제 특징적인 차이가 있고요. 아까 이제 그 전혜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여기가 이제 그 글로벌 프랜차이즈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대로변에서 표현하기에 지하 1층, 1층, 2층, 3계층을 전부 이제 그 10년 임차가 들어왔는데 특이하게 물론 이런 이제 글로벌 프랜차이즈가 사실은 큰 임대료를 내고는 들어오지 않아요. 오늘 키포인트 그 키워드 자체가 안정성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처음 출발할 때는 오늘 좀 수익률은 이제 보통 뭐 4.4% 대출을 안 받으실 시에 거기에 이제 저희가 3년차, 5년차, 7년차 5%씩 3번을 인상하도록 이제 계약하고 공증까지 했습니다. 이건 저희가 이제 전문적으로 에스컬레이터 조항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포인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물가 상승률보다는 조금 더 높게 그렇게 책정을 해놓고, 법인이다 보니까 저희가 우려하는 어느 물론 공실률 부분도 좀 우려가 되는데, 사실 공실률도 있지만 사실 연체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 개인이 상가를 임차해서 사업을 하다 보면은 사업이라는 것 잘 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또 그 밀릴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는데 이쪽 회사는 전혀 그런 우려가 전혀 없습니다. 어쨌든 뭐 15일이든 20일이든 그 계약서의 날짜가 임차료 내는 날짜가 명시가 돼 있다면 단 하루도 지체 없이 그날에 혹시 일요일에도 미리 아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강점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 그리고 뭐 특별하게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실 키포인트가 좀 있으신가요? 그게 뭐 사실 뭐 지금 말씀드린 거 중에 꼭 중요한 건 그냥 문득 말씀드렸는데 떠올랐는데, 네. 그 같은 업종이 다른 그 근처에 여기에도 다 하나씩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왕십리역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신당역에도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역계 하나씩. 근데 다 북향이야. 이유가 있나? 그러네요.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아니 사실은 상가 좀 하신 분들은 아시는데 네. 북향을 은근히 선호해요. 음. 왜냐하면 그 가시성에서 보여지는 거가 오히려 이렇게 햇빛이 들어오는 것보다 좋다고 하고 네. 왜냐하면 진열에는 물품들이 잘 안 보인다고 해요. 물론 뭐 신선도 떨어지네 뭐네 이런 거는 조금 좀 앞서 나간 얘기긴 한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업체도 좀 그런 걸 좋아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실제 이런 업체가 아니어도 그렇게 선호를 할 수도 있는데 이 업체 자체의 그 성향이 그런 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제가 지금 어떤 문득 그게 좀 떠오르긴 하네요. 굉장히 좀 예리한 그 부분인데 사실은 그 저희가 이제 물론 이제 그 건축된 부분에 대해서 뭐 분양이나 뭐 매매나 뭐 임대나 이렇게 짓는데 이제 주거 시설을 제외하고는 남양 자체를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마트 일반 리테일 상권 중에서 제일 그 집계성이 좋다는 마트 부분도 사실 남양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품들을 진열하는데 이제 아침 햇빛이 어쨌든 그 일주량이 그 다른 상가보다 가장 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가시성에서도 강조할 물건이 잘 안 보이지 오히려. 네, 그렇고 뭐 그 전시를 해놔도 햇빛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은 좋은 게 사실 하나도 없어요. 근데 건너편은 사실 남양인데 앞에 내놓는 상품 진열 부분들은 다 없고 안쪽에 뭐 그쪽에 뭐 스타벅스도 있죠. 스타벅스도 있고 그리고 뭐 올리브영이라든지 저희가 표현하는 일군 브랜드 중에서 그 투자가나 뭐 일반 소비자 여러분께서 가장 선호하는 일군 브랜드들이 근처에 다 모아 있으면 뭐 저희가 표현하기 뭐 맥세권, 스세권 뭐 이런 얘기들로 이제 표현하는데 어쨌든 그런 그 상권들 자체가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입점했다는 거는 어쨌든 그 상권 자체가 살아있고 계속적으로 이제 발전해가는 그런 이제 상권 지역이기 때문에 그냥 특징적인 물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그래서 뭐 어차피 업체가 10년을 가져가는 건 맞는데 추후에도 이분들이 그거들 형성된 것들을 놓지도 않으시겠지만 네. 뭐 집가는 올랐으니까 10년 뒤를 바라본다고 보면은 집가는 올랐으니까 월세도 그만큼 올라 있겠죠 이미. 근데 뭐 매도하신다고 그러더라도 뭐 대로변인데 게다가 역 앞에 끼고 있는데 뭐 당연히 매매가도 굉장히 상승되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는 거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그 다른 업체들이 그 주위에 몰릴 수밖에 없거든. 우리가 지금 가정적으로 앵커 테너트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죠. 남들에게 알려져가지고 거기를 더 빛나게 보여지는 인차인이라는 얘기인데 그 중에 하나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업체라고 우리가 생각되는 10년 뒤에 다른 브랜드가 생기더라도 그런 브랜드가 또 욕심내 자리라는 게 정확히 보셨어요. 네,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게 솔직히 저희 물건만은 아니에요. 그 주위가 그런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업체들의 특색이 하나 있어요. 어떤 대형이야. 맞습니다. 작지 않아. 그래야 앵커가 되죠. 그렇죠. 알려줄 수 있어야 되니까. 자, 그런 업종에서 그런 만한 위치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서 구조도 타고나지 않았나 생각이 들긴 하네요. 맞아요. 그 일단은 뭐 저희가 이제 그 상가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일반 상업용 건물이기 때문에 아파트처럼 뭐 프리미엄 저희가 뭐 좀 고급진 표현으로 이제 자본 차익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목적으로 해서 들어가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자체가 이제 예전에 이제 뭐 지난 얘기지만 좀 올해 2018년인데 3년 전 2016년도 저 상반기 쪽에 그때 이제 그 지금은 이제 육획지 네. 그 정확히 표현하면 상항심리역 1번 출구와 1-1번 출구에 이제 그 육획지가 들어섰죠. 들어서기 전에 이제 그 옆에 센테라스 피저라고 이제 오피스텔 자체가 그때 이제 조합원분으로 60개가 이제 한꺼번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뭐 이제 그 재밌자고 하는 소리이기도 하지만 네. 이 지역 자체가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관건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전용민적 기준으로 그 9평짜리가 1억 9,900에 60개가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많이 싸게 나왔는데? 지금 가격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후반대 3억 조금 네, 3억을 넘겼습니다. 벌써 넘겼네요. 네, 3억 넘겼고. 나 음, 그거 누구한테 들었는데? 음. 실제로 가지신 분이. 자, 지금도 검색하면 나와요. 네. 아니 그러니까 월세 받으시는 분이 저한테 그러는데. 맞아요. 무슨 소리네? 3억 넘긴 데가 언젠데 그러시던데. 맞아요. 오히려 화내시던데. 근데 그분도 그렇게 맞아요. 싹 했다고 그리고 하시더라고요.
거기 이제 여기 이제 오늘 소개해드리는 동인드림힐스 그 지상복합 상가 바로 옆에 여기는 6번 출구고요. 5번 출구에 보면 이제 동인 네반트인데 요게 이제 2000년대 초반 지금 한 10년 뭐 거의 15년 다 되는 그런 물건인데 그때 당시 이제 이 똑같이 이제 9평짜리가 분양가가 지금 현재 매매가는 한 1억 8천 정도 합니다. 네. 그때 분양가가 혹시 얼마였는지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시겠어요? 뭐 이거 10년 15년 전이죠. 15년 전. 채 1억도 안 될 것 같은데. 1억은 당연히 안 될 것 네. 같기도 하고 글쎄 뭐 천재병력가 어떻게 한 6, 7천 정도 했을까? 왜 이렇게 멀리 가세요? 가까워서. 네? 8,500만 자신이 없어서. 8,500만 원이었고요. 아, 이쪽 지역에 뭐 거의 다 들어갔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물건을 좀 확정지을 할 때 사실은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논하는 건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좀 논외의 그 일일 수는 있는데 공시지가를 한번 좀 떠봐요. 왜냐면 이쪽 지역에 그 일단 지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한다는 거는 그 상승 뭐 3년 차든 5년 차 포인트마다 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권호상 팀장님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3년 전에 그 구청 그 공증 자료를 해서 뽑아주신 건데 일단 뭐 1스퀘어미터 1평방미터당 99만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현재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거의 뭐 10배가 가까이 올랐으니까 뭐 지가가 오르면 나머지 부분 뭐 임대가도 뭐 다 안 오르겠습니까? 건물에 대한 호가도 계속 오르는 거고 결국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결국 이 그 서울시 이제 아까 초반에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그 서울 지하철 9개 노선 중에서 그래도 빠지지 않게 항상 열거되는 그런 호선이 빠지지 않는 게 2호선 순환선입니다. 순환선으로는 유일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호재가 많았던 왕십리 권역이다. 그다음에 뉴타운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모범 사례로 했던 그 왕십 뉴타운의 두 가지의 어떤 이슈가 충돌하다 보니까 가격 자체가 토지 가격이든 건물 가격이든 오늘 뭐 내일이라도 네이버의 그 왕십 뉴타운 그 요즘 아주 뭐 앱 시스템이 잘 돼가지고 뭐 2000년대 클릭해서 화살표로 끌어당기면 현재 시세까지도 다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뭐 오늘 포인트로 이제 요거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최고 수익률 물건으로 넘어갈 건데 간략하게 이제 포인트로 한번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해드리자면 요렇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요렇게 한번 정리했는데 요거 한번 마지막 마감 그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한번 권팀님께서 한번 짚어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되게 어렵게 쓰셨네. 아 그랬네. 네. 자, 그 아까 충분히 이 사원에서 마스터님이 정리하시면서 얘기해 네. 주셨는데 땅의 값이 왜 오르겠어요? 그러니까 10명이 지나다니던 데를 100명이 지나다녀서 그 가치가 늘어난 거거든요. 자, 솔직히 저희가 들어오는 업종도 그 많은 사람들 때문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더 많은 그 사람들이 오게끔 할 수 있는 것들을 뭐 여러분 자기네들도 돈 벌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여기 투자하신 분들 돈 벌게끔 그냥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럴 만한 곳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라서 그런 건데요. 네. 자,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활 밀접형 상가들로 고급 우리가 알만한 글로벌 프랜차이즈들과 그 오히려 뭐 위치적인 걸로 뭐 거의 그런 것들이 좀 섞여 있는 그런 상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네. 그런 가운데 이제 저희가 지금 소개하는 물건은 그런 것 중에서도 그 크기와 규모 내지는 어떤 그런 걸로 위치 뭐 이런 걸로 계속 그런 업종과 관련된 데를 사랑받을 수 있는 자리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양 물건보다 뭐 많은 분들이 물론 그런 이유 때문에 선호하시겠지만 네. 일단 실물이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조인이 되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안정성을 느끼실 거고 그런 것 때문에 돈과 관련된 거에서 조금 좀 빠르게 네.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아까 수익률표 할 때 은행 대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 팀장님이 통화주신 것대로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러면 뭐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 거냐? 아니 네. 저 수수료라고 해야 되나? 월세라고 네. 말씀드려야 임차료. 되는데 이제 그 아까 물가 상승률보다는 조금은 높게끔 이렇게 올라가게끔 정리해 놨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더 사실은 아까 그 마트님이 제일 포인트 잘 말씀하셨는데 오르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따박따박 나오냐. 그렇죠. 저희가 따박따박 네. 이게 좀 날- 포인트지. 어떤 분이 상가 네. 굉장히 많이 하셔가지고 뭐
뭐 얼마를 보셨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뭐 수십억을 보셨는데 그분이 하신 얘기가 떠오르는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상가 분양하면서 잊혀지지가 않는 얘기가 있는데 나는 월세 받으러 쫓아다니는 곳은 안 봤는데 멋지다. 네. 따박따박 들어올 그렇지. 걔네가 나서서 내쫓길까봐 내는 데를 선호한다 이거야. 그거예요. 거기로 뭐 얘기는 거의 끝난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프랜차이즈나 그 유명 브랜드 업체를 선호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까지 말씀드리면 거의 다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추가적인 건 다 말씀해 주세요. 그래요. 오늘 첫 번째 오늘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오늘 방송은 이제 사실은 이제 매물 방송입니다. 그 동안에 이제 거의 이제 저희가 이제 분양 방송을 많이 했었는데 매물 방송은 사실 너무 이제 구체적으로 그것도 이제 임대가 완성된 그 상품이기 때문에 너무 팩트죠. 너무 팩트라 사실은 뭐 부차적으로 뭐 설명할 것보다는 이미 지금 핵심적인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방송이 팩트에 좀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부차적인 얘기가 없다 보니 뭐 지난 방송들은 뭐 권역 얘기하고 다른 거 물건 비교하고 이렇게 하느라고 또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는데 오늘은 팩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넘어왔다는 거고 어쨌든 제가 뭐 첫 번째 이제 최고 안정성 투자 상품이라는데 이제 가장 방점에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미 임차가 맞춰졌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뭐 중도금 1차, 2차, 3차 이런 게 없습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뭐 확정된 건 아니고 일단은 그 계약자의 어떤 그 자금 사정에 맞춰 가지고 충분히 조율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게 뭐 아주 키포인트입니다. 네. 이미 이제 대출도 일으켜진 들이대 보시죠. 나도 되나? 일으켜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인수를 바로 받으실 수도 있어요. 요즘에 잘 그 대출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근데 이쪽은 바로 이제 어쨌든 어느 회사가 들어왔는지 이미 금융권에서 알고 있고 전체적으로 모든 상품에 대출이 안 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이미 저 수익률패도 뭐 리와인드에서 한번 보셔도 되지만은 제가 은행장이라도 뭐 그럼요. 하고 싶대요. 뭐 이런 브랜드인데 여기가 안 나오면 그러니까. 또 어디가 나올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지역을 저 너무나 잘하는 그분들이 뭐 그렇죠. 더 잘하실 텐데. 어쨌든 뭐 최고 안정성 상품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계약자에 맞춰 가지고 자금 스케줄도 픽스가 된 게 아니라 가변적으로 이제 유효하게 이제 이용이 가능하다. 이게 팩트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참 좀 아쉬운 게 하나 있었어요. 사실. 뭔데요? 오늘은 좀 우리 미인 리포터 신혜순 팀장님께서 갑자기 좀 일이 생기신 바람에 못 나오셔가지고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시커먼 남자 셋이서 방송하니까 약간 좀 시각적으로 좀 안 좋으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명 자체도 오늘 좀 상황이 좀 열악한데 그래도 이제 상품 자체가 어느 때보다 훌륭하니까 고기를 좀 감안하고 봐주십사 하는 게 저희 그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최고 수익률 상품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저지난 방송 이제 그 2월 달인가요? 저희가 이제 청주 물건은 아니었고 그때는 이제 소형 투자 상품으로 해서 이제 소형 호텔 그래서 안양 물건하고 저희가 이제 주한 물건 두 가지를 소개시켜 드렸는데 오늘은 좀 성격이 다릅니다. 청주 부분이었는데 요 이제 그 간단하게 이제 오늘 이제 신 팀장님 역할을 맡으셨으니까 한번 표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오늘은 두 분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한테 질문을 한번 해주세요. 오늘 이제 애드립으로 한번 마지막은 한번 완성을 시켜보자고요. 자 그러면 그 자료 한번 띄워주시고요. 간략하게 한번 읽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청주 터미널 사거리에 있는 소형 호텔입니다. 대지 면적은 345평 정도 되고요. 현재 매매 가격은 50억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층수는 지하 1층에서 6층으로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객실수가 가장 중요한데 39실, 관리실이나 숙소는 제외되는 상태고요. 용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숙소 시설이다 보니까 숙박 시설 그리고 일반 상업 지역에 이제 위치해 있습니다. 준공 연도는 2017년 5월 리모델링해서 오픈 예정했고요. 대출 금액이 지금 현재 나오는 게 30억 가량이에요. 그러면은 보증금 지금 월세 보시면은 7억에 월 임대료 2,700만 원 또는 10억에 월 임대료 2,500만 원이고요. 이제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실투자 금액이 굉장히 크지가 않아요. 50억짜리 물건인데 10억에서 13억인 거고
맨 처음에 김호 마스터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수익률이 19.5%에서부터 스타트를 하는 겁니다. 네, 이 이하로는 안 떨어진다고 거의 보시면 되고요. 이제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매물이 지금 주차장이라든지 뭐 근처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호텔이라든지 실거래가 그리고 이제 호재 같은 건데 청주 SK 하이네스가 2018년 말에 준공이 되고요.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가 유치가 확정이 됐습니다. 예정이 아니고 확정이에요. 네. 그리고 북청주 역사와 시외, 고속터미널, 복합터미널, 시설 착공. 이게 이제 지화랑 이제 연결이 된다는 뜻이고요. 이 특약사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료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쓱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네, 이상입니다. 네. 자, 사실은 저희가 이제 2번의 이제 그 매물 방송을 이제 보내드렸었는데 이 방송을 사실 뭐 저나 제가 뭐 어떤 일을 그 중점적으로 하는 일은 뭐 전에 전 팀장님이나 권 팀장 잘 아시겠지만은 사실 일반 그 이런 투자분들한테는 좀 생경한 상품이에요. 근데 이제 일반 저는 요즘에 이제 들어와서 느끼는 건데 예전에는 이 그 소형 호텔이라고도 표현하지만은 굉장히 좀 일반화가 됐어요. 투자분들도 투자 상품이 여러 물건을 찾아다 보니까 수익률 자체 그리고 이제 이게 특징적으로 보면은 토지하고 건물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 상가처럼 지분 투자가 아니라 전체에 대한 한 사람에 대한 그 등기 투자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두 분이나 세 분이 공동으로 이제 지분 투자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고 10명이 투자를 하신다면 거의 8, 9명은 뭐 단독적으로 투자하시는 상품인데 혹시 아까 그 동인드리밀스 상가하고 요 호텔 상품하고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대출이 많이 나온다는 거. 예. 대출이라는 건 저는 이거는 이제 확정적인 부분인 게 대출이 왜 나오냐? 대출을 이제 은행 입장에서 보면은 이 임대료를 이제 LTI나 뭐 RTI를 적용해도 이 임대료를 그 내고도 은행 이자를 내고도 충분히 그런 그 어떤 그 경제적 그 자본 차익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대출이 실행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상품 투자분들이 사실 이 부분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많아서 물론 이제 조금 이따 제가 뭐 질문 시간을 드렸는데 아주 이렇게 한번 자료 한번 보시고 아주 특징적 있게 하나씩만 질문해 주시면 거기다 제가 답변을 드릴 텐데요. 혹시 그 뒤에 그 기본 저 신문 스크랩 자료 나와 있나요? 첫 장을 보시면은 청주를 이제 말씀드리면은 이제 일반 투자가 분들은 제가 한번 또 질문 한번 드릴까요? 청주 네. 지금 인구가 혹시 얼마인 줄 아세요? 청주 인구요. 네.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권 팀장님 저도 그 올해 기점으로 해서 100만 명이 되는 도시입니다. 여기가요? 예. 이야, 네. 그래요? 일반 투자가들 잘 모르시는데 이제 그 지금 지방권이 상당히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뭐 그 저희 대한민국 산업계를 이끌었던 뭐 조성이나 자동차 업계 뭐 어느 그 브랜드를 말씀을 드리면은 그 관련된 분들이 좀 마음 아프실까봐 제가 그건 패스해드리기로 했고요. 네. 좀 저희가 이제 4차 산업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그 부분을 이끌고 가는 게 이제 IT 산업 계열인데 그 중에서 이제 반도체 부분은 좀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 중에 반도체를 논하면서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두 회사 하이닉스와 삼성 반도체가 있겠죠. 일단 평택이나 동탄이나 수원 예전에 이제 기흥부터 출발했지만 요건 이제 삼성이라는 그 대한민국 경제 발전사에 좀 빼뜨릴 수 없는 그런 브랜드가 있다고 하면은 그 후발주자지만 SK 하이닉스도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는 명함을 내미는 그런 대단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도 뭐 이천에 예전에 있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그 여주 이천 쪽에서 이제 청주까지 내려오는데 청주에 상당한 뭐 4조 이상을 투자를 하는데 그 투자 기점이 올해부터입니다. 2018년 말부터 그래서 청주에 이제 비즈니스를 영업을 하는 숙박업소는 놀랍게도 한 2년 정도의 어떤 예약이 전부 다 완성이 돼 있어요. 그분들이 먼저 이제 기반 시설이 아직은 충족되지 않다 보니까 이분들이 와갖고 어떤 비즈니스 영업을 펼쳐야 되는데 그 사람 좀 잠은 자야 될 거 아니에요. 밥은 식당에서 먹지만 잠은 잘 때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소개드리는 이 물건 자체가 청주 시내에 가보면 이제 가경동하고 이제 비하동 굉장히 청주 터미널 근처에 있는 핵심 권역이에요. 뭐 예전에 이제
그 구상권은 아니고 신도심 상권에 있는 핵심 권역인데 그 중에도 뭐 땅 평수 자체도 연면적이나 봐도 대지 평수도 상당히 큽니다. 뭐 345평이면은 서울 군영에서 사실은 이 통건물 자체가 100평을 넘어가는 물건 자체가 사실 별로 없어요. 지방권에 가야 뭐 있는 그런 평수인데 이런 평수 자체. 저도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지금 다시 한번 이제 그 건물로 넘어갔다가 이제 청주를 표현해는 오는 두 그 기사를 이제 제가 한번 살펴보는데 통합시 뭐 오창이나 오창은 사실은 잘 아시죠? 뭐 대충은. 네. 그건 물류도시로 상당히 유명한데 허브도시인데 청주 권역에 있고요. 어쨌든 청주시 안에서는 이 통합시 출범하면서 새 일자리 8만 개, 뭐 청주 테크노폴리스 확대 조성이라는데 이게 굉장히 포인트가 되는 기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사를 보면은 사실 그 이 청주 요 뭐 이게 이제 유네스코 기록유산센터를 유치하면서 산업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굉장히 좋은 여건인데 사실 이 유네스코라는 게 저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구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기록 그 유산센터가 유치되면서 이쪽에 오시는 관광객들 또한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는 그 기사를 저희가 한번 스크랩을 해봤습니다. 뭐 어차피 이제 그 물건 방송이니까 어쨌든 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한번 저한테 한번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권 팀장님부터 한번. 제가 근데 질문을 드려도 이게 해결이 안 될 건데. 그래요? 해결 안 될 물건은 없을 텐데. 네, 왜냐하면 아니 제 답을 못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제가 질문 드린 건 이 현장이 궁금한데요. 예,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그렇죠. 상업지에 사실 뭐 그래요. 뭐 청주가 서울은 아니니까. 그렇죠. 뭐 근데 100만 명이라는 게 좀 놀랍긴 한데. 네네네. 사실 일반 상업지에 345평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네. 평수 자체가. 맞습니다. 예, 뭐 대체로 대로변에 뭐 전면을 엄청나게 차지할 수 있는 면적이기 때문에 이런 물건들은 건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300평이 넘으면 다 선호하시는 물건인데 네, 맞습니다. 사실은 실제로 없기 때문에 매매가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이 규모 자체로도 좀 가치가 있어서 제가 지금 아까 뭐 말씀하신 대로 약간 대충 가격도 뽑아보고 해봤는데 네. 이런 건 솔직히 제가 이 호텔이 지금 2017년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네. 다시 한다고 하는데 네. 그래도 운영한 지 꽤 된 모양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거 원래도 그러면 그 자체 내에서의 이 숙박으로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지역에서는 인지도가 있는 곳이라는 그럼요. 얘기네요. 네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규모가 있는 게 쉽지 않을 거거든요. 네. 그죠? 이쪽, 아까 이제 정확하게 한번 짚어주셨는데, 사실 대지 평수가 345평이면은, 네. 이 서울이나 경기 뭐 그 권역에서는 사실은 이제 그 호텔이 그 갖고 있는 땅의 2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이제 지방권이고 이제 계획된 도시다 보니까 이런 평수가 나오는 거지, 기존의 구도심권이라면 이런 평수가 나오기가 참 쉽지는 않으시죠. 근데 청주에 가보시면은 이제 구도심권에 가장 대표적인 어떤 그 동이 이제 가경동, 비아동인데 그쪽에 가면은 모든 그 택지 지구 자체가 네. 이런 식으로 분할이 됐습니다. 그 작은 평수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금액 자체가 사실은 건물보다는 그 건물이 깔고 앉은 대지 면적이 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매매가가 큰데 사실 여기 이제 저희가 실거래가를 한번 뒤져보면은 대지 면적당 지금 실거래가가 한 1,000만 원 정도는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겠네요. 간단하게 계산하면 345.15평이라는 거는 땅값만 해도 대지비, 토지비만 해도 한 35억 정도. 그래서 이제 감정이 좀 잡혀서 대출 금액이 30억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죠. 그렇군요. 네. 자, 여기 그 아까 소개했을 때 보니까 보증금 월세가 7억이냐 10억이냐 네. 거기다 월 임대료를 이제 그거에 맞춰가지고 현실적으로 이제 약간 조정한 걸로 2,500에서 7,000 얘기하셨는데 그렇죠. 이게 지금 현재 운영하신 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맞출 수가 예,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가요? 네, 지금은 이제 그 직영 중이시고요. 아, 현재는요? 네, 현재는 건물 측에 직영 중이신데. 매도를 했을 경우에 그렇죠. 이거를 저희가 이제 매수를 하면은 이제 그걸 사신 분이 운영 경험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다고 한다면 네. 이 정도쯤으로 맞출 수 그렇죠. 있다 이거군요. 사실 이게 호텔 아까 이제 그 초반기에 이제 방송 초반 말씀드린데 생경하다 부분은 사실 건물 자체가 뭐 금액, 그다음에 뭐 대출, 그다음에 수익률 보통 보면 투자하신 분 이런 부분에 있는데 도대체 이런 그 임대차가 어느 정도로 맞춰지는데 사실 이제 이게 호텔은
직영 물건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 뭐 저희 나라만 35,000개 되는 이런 숙박업소 중에서 직영 물건이 거의 한 90%라고 보시면 그렇게나 많아요? 근데 임대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들만의 뭐 리그라고 표현하는데 그리고 이제 시장에 나오는 물건들은 사실은 그 리모델링 물건이 사실 많아요. 2000년대 그 초반에부터는 이제 숙박 그 허가가 더 이상 나지 않고 뭐 신도시만 하더라도 복합 건물, 그 저희가 말하는 복합 건물은 이제 큰 뭐 10층짜리 프라자 상가에 뭐 7, 8, 9층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갔는데 그것도 한두 개. 단독 필지로는 한 개 정도 해갖고 이제 숙박 전체 업체를 줬는데 뭐 유제 허가 나서 좀 짓고 있는 건 뭐냐? 그거는 이제 숙박업소가 아니라 관광호텔로 해서 2017년 작년 말까지 이제 환경영향평가나 뭐 교통영향평가 없이 풀어졌습니다. 근데 작년 말로 그걸 또 마감돼 가지고 더 이상 호텔 그 허가는 관광호텔이라고 할지라도 나지 않는다는 부분. 그래서 리모델링 물건으로 해서 투자 물건으로 요즘 많이 나오는 건데 여기서 제가 포인트로 하는 거 보면 상가랑 사실 같아요. 빌딩 뭐 저희 강남권이라나 강남권 이외의 물건에도 빌딩이 있으면 뭐 임대 상품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임대는 들어가 있으니까 전체 뭐 보증금 얼마다 대출 얼마다 실투자가 얼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상품에 대한 어떤 구성력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은데 그걸 그대로 옮겨왔다고 보시면 돼요. 업종 자체를 뭐 투자가 자체가 이제 운영할 건 아니시니까 물론 저희 투자 손님 중에서는 이게 이제 그 사실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금액 자체가 작지 않다 보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운영 자체는 그 매뉴얼만 따라가면 크게 어려운 건 없거든요. 이게 뭐 커피숍이나 음식점처럼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서비스 마인드하고 그 운영 체계 매뉴얼만 있다면은 뭐 요즘에는 뭐 그 운영하시는 그 지배인분들이 전부 다 이제 호텔, 관광호텔 경영학과 나오시는 젊은 재원들이라 그런 부분들을 같이 운영하신다면은 크게 어려움은 없으세요. 뭐 임대 투자 부분이나 이제 위탁 경영이나 직영 경영 세 가지 파트가 있는데 모두 전혀 어렵지 않다라는. 아니 그 요즘 작품입니다. 제가 사실 뭐 상가 금액대가 워낙에 높은 걸 네. 하다 보니까 뭐 강남구니까 뭐 음. 당연한 건데 근데 사실 그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도 지금 그런 거대로 알아보시는 분들 꽤 있을 거예요. 상가주택이라고 네. 소형 빌딩, 뭐 꼬마 빌딩 이렇게 그렇죠. 표현이 요즘 되는 좀 많이 것들이 그렇죠. 있는데 뭐 상가 끼고 뭐 상가도 월세 받고 뭐 자기가 뭐 들어가 살 수도 있고 안 들어 사는 걸 최고층에 이제 사냐 안 사냐 뭐 안 사면 전세가 얼마냐 뭐 이런 거대로 뭐 사실은 대로변까지 보실 정도의 금액대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같이 네네네. 생각하신 금액대가 다 이면이나 한 이면 아니면 두 이면 이런 거대로 바라보시는데 뭐 사실 뭐 강남구는 이런 물건 뭐 300명 그러면 대부분 뭐 사실 150억 이하 없어요. 사실 없죠. 거의 없어요. 네. 그것도 예, 대로변 근데 뭐 쪽에. 생각하시는 게 뭐 있으신지 대부분 뭐 뭐 그래요. 뭐 돈이 뭐 자기가 뭐 어디서 뚝딱하고 만들어낼 수가 없으니까 대부분 생각하시는 금액대가 한 뭐 적게는 40억에서 좀 높게는 70억, 80억 정도까지 이제 100억 이하로 좀 생각하시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데 네. 사실 제가 그 말씀 드릴게요. 사실 그런 물건도 임차 그거 공실률 꽤 높아요. 네. 물론 집가 상승은 돼서 건물가가 올라가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네. 근데 수익성으로만 따지면은 사실 그리고 그게 선천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 사람이 다 임대가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건물들이. 맞습니다. 아래에 있는 상가, 이쪽에 위에 뭐 월세 내는 사람 다 구분되어 있으니까 복잡하거든요. 사실 가까운 데 계시면 그리고 뭐 기꺼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마인드, 뭐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찌됐든 아직까지 그런 마인드가 있으신 분들은 뭐 그렇게 접근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실제 관리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 아이템을 좀 보고서 좀 놀란 게 아니 굉장히 물론 알고는 있었죠. 이 물건 자체를 몰랐을 뿐이지 네네. 운영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요즘 유행하는 이거 마스터리스 같은 거예요. 정확히 좋은 표현했습니다. 마스터리스. 전체를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맞아요. 당신은 투자해서 이거대로 해. 그리고 이 정도 규모로 돼 있는 걸 살피면 그 지역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의 인지도가 있는 곳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뭐 이게 뭐 또 19금이 되나? 아니 우리도 밤에 뭐 해가지고 뭐 얘기가 잘 됐어. 내 여자친구랑 오늘 안 들어가도 된대. 그래 얘 하려고 그러면 솔직히
딱 떠오른 데가 사실 뭐 오랫동안 있었던 데잖아. 맞아. 그리고 규모 작은 데 갈 수 있어? 밥 없을까봐? 그렇잖아. 왜 이렇게 오늘 적나라한. 그러니까 이게 19금인가? 아니. 그러니까 그런 데를 가는 거 아니겠어? 맞습니다. 거기는 있을 거야. 맞아요. 뭐 이런 거. 응. 딱이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걸로 네. 현장이 궁금하다니까. 맞아. 예, 이런 걸로 그냥 외형적인 걸로 숫자상이라든가 표시된 걸 보면 아주 너무 매력적인데 정말 이렇게 그럼- 리모델링을 어떻게 이쁘게 그럼 된다. 다음 주 방송할 때 요거 그래요? 앞에 한번 넣어볼까요? 예, 그거 만약에 괜찮을 못 것 오면 열심히 예. 볼게요. 그리고 우리 전해 팀장 궁금한 거 한번 좀 말씀 주십시오. 저는 궁금한 거보다 많이 놀랬죠. 345평. 오피스텔 최소 지으려면 200평 정도 돼야 돼요. 네, 그 들어가는 뭐 객실수야 뭐 평당마다 다르겠죠. 지금 이걸 일반 사람 쓰니까 네. 음식 살려면 몇 개 나올까? 뭐 그런 계산하고 있었지. 그거를 계속 계산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 10억에서 13억을 들고 솔직히 어딜 가서 이 수익률 나오는 거 절대 못 구해요. 예, 이건 절대 못 구해요. 20%로 잡으면은 5년만 가지고 있으면 원금 회수한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놀랐죠. 솔직히 저도 그래서 사실 목돈을 만들려고 여기저기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있으면은 바로 이런 소형 호텔이나 모텔 쪽으로 좀 투자를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머리를 이제 흔히 말하면 짱구를 굴려봤죠. 근데 이 금액으로 이 수익률 한번 제가 봤을 때는요. 직접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아시죠. 솔직히 이렇게 하면은 다들 못 믿으시니까. 전 놀랄 뿐입니다. 지금 현재. 자, 오늘 이제 전체적인 이제 방송 시간이 이제 거의 마무리돼서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거 오늘 이제 제목이 사실 굉장히 저희가 키포인트가 있었어요. 아까 이제 상왕십역 왕십 뉴타운 내 동현드림힐스 상가는 이제 최고의 안정성 수익 상품이라는 부분. 아까 뭐 다시 리와인드 꼭 한번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요즘 만나본 상품 중에서 최고의 안정성 상품이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소개드린 물건은 이제 청주 물건. 사실은 청주를 모르는 분이 상당히 많으세요. 근데 이제 국가적인 이제 청주 이제 충청북도의 어떤 그 핵심 도시, 교육의 도시기도 하고요. 대통령 별장 있는 도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표현적으로는 SK 하이닉스의 도시다. 평택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세계 최대의 반도체, 삼성 반도체가 있는 것처럼, 삼성전자 반도체가 있는 것처럼 이 청주도 SK 하이닉스가 정말 세계적인 규모로 들어다 보니까 인구 100만을 이끄는 거는 결국에는 어떤 글로벌 기업이 전체 지역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저희가 이제 남부지방에 아까 좀 마음 아픈 일들이 있었던 부분들도 그 큰 회사들이 이제 되게 어렵다 보니까 지역 경제 자체의 인프라가 되게 꺼지는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어쨌든 4차 산업의 핵심입니다. 반도체 세계적인 두 회사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청주에 들어오면서 지역 경제 자체가 이제 붐을 일으키는데 돈이 벌리니까 쓸 데가 그럼요. 필요하겠네. 딱 보이네. 저녁 때 가도 불야성입니다. 네, 그렇겠네. 그리고 이제 궁금하다, 진짜. 청주 시외버스 터미널 이제 복합 고속버스 복합 터미널로 올해부터 이제 다시 이제 공사가 들어갈 텐데 어쨌든 관심 있게 오늘 이제 방송 끝나고 내일까지 뭐 검색창에 이제 청주시 어떤 과정이라든지 부동산 전체 시장에 대해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연락해 보셔야겠네요, 마스터님한테. 그러게요. 저도 궁금하네, 진짜. 자, 오늘 저희 이제 수익형 부동산 TV의 이제 김원 마스터가 이제 전해드리는 이제 물건 방송 최고 안정성 수익 상품과 최고 수익률 상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내용 돌려보기를 한번 다시 한번 시청해 주시기를 한번 이제 추천드리고요. 오늘 좀 신혜선 팀장님께서 안 오셔서 상당히 좀 아쉬웠어요. 많이 좀 보시려고 했던 분들 좀 많으셨을 텐데. 뭐 그분들께 아쉬운데 참 말하긴 참 편하고 좀. 이게 오늘 방송 보시고 뭐라 하실 것 같은데. 예, 뭐 대응을 해야죠, 저도. 네. 자, 오늘 저희 SBS CNBC 부동산 스토리의 수익형 TV 김원 마스터의 방송 1시간 동안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방송을 한번 좀 예고해드리면은 저희가 이번에는 이제 아주 또 큰 규모의 어떤 투자 상품에서 가장 일반적인 가장 소형 상품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키포인트는 이제 강남 어떤 이제 대치동 상품이라는 거. 뭐 예고 방송에 기대되네요. 다음 주 스케줄 공개 드리겠지만 다음 주 수요일 날 저희 방송 다시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좋은 방송 내용 강남 한번 다시 한번 짚어보기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전현 팀장님 감사드리고요. 한번 저 시청자 여러분 감사 인사 한번 드리시죠. 예, 우선 많은 분들께서 이제 부동산이라는 단어에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예, 좀 쉽게 다가오시면은 생각보다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예,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요, 뭐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네. 그 저희가 이제 그 오늘 방송을 그 마감하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서울 이제 강남 방송 그 강남 물건 방송이 분양 방송입니다. 근데 이제 그 2부에 걸쳐서 나눠 드릴 거고요. 저희가 그 예전에 이제 지금 권호상 팀장님이 근무하시는 학동역 CL 타워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강남 얘기를 한번 전체적으로 짚어보고 2부로 들어가서 세심하게 물건에 대한 특징을 그런 식으로 해서 2부 두 번의 이제 방송에 걸쳐 한번 엮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인사 말씀 한번 하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단순 정리하고 오늘 그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기를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